자, 다음 세트 가봅시다. 선생님이 나중에 업로드할 때 편해서 이러면 그냥 파일별로 올려버리면 돼요. 쉬워서 일부러 해요. 자, 아무튼 이번에는 4번부터 9번. 자, 지문을 딱 봤더니 가지문하고 나지문이 나왔어요. 복합지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보통 이렇게 복합지문이 이루어지면 가와 나가 있을 건데 유형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일 거다. 첫 번째, 가지문하고 나지문이 서로 다른 얘기를,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피 찬성파와 그치? 커피 반대파의 논리를 서로 대립시켜서 보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차이점 중심으로 지문을 읽어야겠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커피의 사회적 의의를 설명하는 것과 커피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 있어. 이렇게 두 개를 복합으로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각각의 지문들에 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따져보는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했었고, 이 문제가 보통 우리 8번으로 보여지는 그런 문제로 등장하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자, 어쨌든 문제는 문제로 지문은 지문이고 문제를 먼저 보면서 내가 지문들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가 고민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4번부터 한번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해. 가나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이 밑에 키워드 보이나요? 정의하고 뭐 했다, 이유를 제시하고 뭐 했다, 견해를 소개하고 뭐 했다. 오케이, 뭐야? 서술상 특징 문제죠. 그런데 누차 말씀드려서 알고 있을 거야. 요즘 서술상 특징 문제의 독서의 경우의 특징은 단순하게 정의했다, 열거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떻게? 단락 간에 혹은 문단이라고도 하지 관계에 집중하라. 오케이? 앞에서 원인이 나오고 뒤에서 결과가 나오는 패턴일 수도 있고, 앞에서 유형 구분한 다음에 그 구분의 세부들을 땅땅땅 집어나갈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어쨌든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단락을 조직표를 어떻게 만들까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식인지 아니면 1, 2, 3 병렬인 건지 1, 2를 합해서 3을 묶으로 이끌어내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에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번 문제 가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 문제로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자, 그러면 빨리 그 단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고 와. 독점적 지위라는 거는 가의 두 번째 문단에 있었네. 그리고 선택지도 대충만 빨리 훑어. 지금 우리가 꼼꼼하게 문제를 훑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냥 눈으로만 스캔하는 거야.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판매자가 구매자가 독점적 경쟁시장에 자,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가 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판매자나 구매자들의 어떤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문제화시켰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죠. 지문을 읽을 때 이런 단어를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100%. 그리고 이게 은근히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었어. 내가 알고 있는 염두에 뒀던 단어가 지문에 등장하면 만족감이 느껴진다니까. 그런 거 생각하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구나. 이거는 시장 경제와 관련된 지문이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왔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6번 문제 역시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내용 이해 문제로 설명을 해도 괜찮겠죠. 역시 일치불일치의 종류라고 보면 돼. 근데 선택지를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공통 단어가 보이죠? 광고라는 건데요. 아, 이건 광고 얘기구나. 그런데 광고도 광고지만 혹시 내가 좀 이런 걸 보는 눈이 빠르다라고 한다면 이런 단어까지 더 봐주면 좋죠. 유행 주기, 2번에 한계 소비 성향, 3번에 생산활동 자극, 4번에 생산활동 증가, 5번에 소비 촉진 효과. 왜 여기까지 보는지 알겠죠? 어차피 광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광고 속에서 이런 단어들과 관련된 조건들을 판단하는 문제일 테니까 눈으로 빨리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바빠서 선생님 거기까지 할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7번 문제 가봅시다. 7번은 기억과 니은을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이 뭔지 빨리 보고 오고 니은이 뭔지 빨리 보고 와. 경쟁을 제한하다와 경쟁을 촉진하다 라는 개념이죠. 오케이. 자, 뭐예요? 이거는 추론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두 개를 비교해서 서로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선택지를 양상들을 보면 기억은 이럴 때, 니은은 저럴 때 라는 식의 표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생각하자. 판단의 근거들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지문을 독해하는 과정에서부터 처음부터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것만 신경 쓰자고. 오케이? 자, 경쟁이 제한된다는 게 기억이었잖아. 그럼 경쟁 제한은 왜 일어나는 거지? 라는 걸 신경 쓰면서 읽는 거랑 그냥 지문이 있네 허허허 읽다가 문제를 보고 뭐야 이건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랑은 시간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그걸 이해해 놓자고요.
자, 문제가 나왔고요. 8번 문제 가봅시다. 8번 문제는 보기의 상황에 적용해보는 형태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이 있게 안 갔어요. 이게 좀 더 깊이 있고 복잡하게 흘러갔었다면 이 문제의 지문 전체에서 단기가 아니라 장기까지 비교를 하면서 되게 복잡하고 꼬여있는 형태의 문장을 보였을 텐데 이거는 그냥 잘 접목만 시켜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광고 기획 초안이 나와 있고요. 한 문장 정도만 읽는 거야. 다수의 판매 기업이 여드름 억제 비누를 판매하는 중이고 지금 기업이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상황이래. 그럼 이거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는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다 같은 것만 염두에 두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9번 문제. 이 문제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기도 하는 그 문제. 이 문제도 틀린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자, 한자 어휘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연습하는지는 뭐 그동안 선생님 수업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었죠. 기출 문제 많이 보면서 키워드 단어들을 무심코 넘어가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했었으니까 이따 이제 뭐 이 전부 다 입으로 끝나는 단어들이잖아. 어딘가 들어간다는 얘기일 텐데 이 들어가다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건지만 구분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라는 걸 설명해 드리면서 자, 문제 다 살펴봤습니다. 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해했죠? 가지문을 읽고요. 전체적인 구조도를 생각하면서 내용 파악하면서 기억을 특히 신경 쓰면서 정리하자. 됐냐? 그 일이야.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쓰면 안 돼. 10초에서 한 20초 사이? 빨리 문장을 스캔하고 오라고 했던 거지 문제를 완전히 분석해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단락부터 무슨 얘기를 해나가는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자. 광고는 하면서 얘기합니다. 광고가 이 작품의 이 지분의 키워드 중에 하나야.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효과가 크다. 그래서 특징부터 얘기했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효과가 크다. 단어를 신경 쓰면서 독해를 하고 있는 친구라면 일단 이 말부터 궁금했을 거야. 그리고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것도 우리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인 게 뭐지? 했어야죠. 우리 뒤쪽에 있었던 5번 문제에서도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경쟁이면 경쟁이고 독점이면 독점이지 독점적 경쟁 시장은 또 뭐지? 라고 생각하셨어야 돼. 근데 당연하게도 해설하잖아.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야. 아하, 요 녀석의 정의는 나왔어요. 그럼 그냥 정의를 했다라고만 쓸게요. 정의온.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서로 열심히 판매하고 있다는 거야. 선생님은 딱 이 지문을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예문을 들고 싶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내가 알고 있는 사례를 접목하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비슷한데 유사한 것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네. 선생님 항상 밀접하고 쓰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삼성 핸드폰, 애플 핸드폰, 우리는 PPL 없으니까 막 하잖아. 화웨이 핸드폰 다 있잖아, 종류별로. 그렇지? 삼성은 요즘 접는 걸로 승부 보려고 하고요. 애플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승부 보려고 하고요. 화웨이는 가격으로 승부 보려고 하고요. 오케이? 분명히 비슷한 다 핸드폰인데 이런 차이점이 있어. 자, 어쨌든 그래서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하는 거야. 아하, 이번엔 뭐야? 광고를 이용하는 의도가 설명돼 있어요. 뭘 위해서다? 구매자가 자신의 어떤 제품을 어떻게 인지하도록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노란색으로 쓸게요.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기 위해서야. 이게 두 가지가 목적이네. 오케이? 우리 거는 달라. 우리 건 특별해.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애플 스마트폰 광고도 디자인이나 어떤 감각적인 이런 이미지를 중심으로 광고를 하고요.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왜 최근에 나왔던 광고 생각해봐. 펜 때려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어디서 뭐 그림을 그렸다가 어디서 게임 버튼 막 눌렀다가 어디서 회의를 했다가 막 이러잖아. 그런 광고를 보면 우리 거는 기능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겠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런 사례를 보면서 생각하면 되게 쉬워진다는 거. 자, 어쨌든 판매자에게는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를 통해서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자, 요거는 다시 뭘로 이어진다?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걸로 이루어진다. 선생님이 이 단어를 왜 노란색으로 쓰고 있을까? 핵심 단어들이니까. 그치? 자, 여기까지 1문단 나왔습니다. 벌써 1문단 끝났어요. 쉽죠? 광고는 이런 상황에서 효과가 좋은데, 광고를 왜 하는 거냐면, 요거 두 개 때문이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딱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하면서, 자, 이제, 이 독점적 지위라는 것에 대해서 해설하기 시작했어요. 자, 눈에 불이 들어와야 했죠? 왜요?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잖아. 오케이? 독점적 지위는 뭐냐? 상품의 가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래요. 정의,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는 뜻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세모로 칠게요. 구매자의 수요는 고려를 해야 된답니다. 자, 상반된 개념이야. 그지? 상반된 개념이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는 내 맘대로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차이점이네? 그럼 차이점 요소는 뭘로 등장했을 거야? 출제 요소로 등장했을 거야. 생각해 놓고요. 오케이? 그럼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가 봐. 자,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 A를 이해하기 위한 B, 그거 나왔지 지금? 요걸 이해하려면 요 개념이 필요해. 상품의 물량이 적을수록 이퀄, 그지? 대신 더 높은 가격을 수긍하게 돼. 맞죠? 수긍이라고 쓸게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지불이랑 있는 말 그대로 쓰자. 수긍을 쓰지 말고. 물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높은 분량을 높은 돈을 내려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정판이잖아. 그렇죠? 이번에 톰 브라운 에디션, 그치? 나오고요. 그다음에 애플에서는 뭐 했었지 그때? 무슨 에디션 나왔었는데? 나이키 에디션. 그 나이키도 항상 나오는 거고. 왜 그거 미친 제품 있잖아. 껍데기만 45만 원 하는 그거. 이렇게 아무튼 관심이 없어 잘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프리미엄을 붙여버리죠. 개수 몇 개 안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파란펜 들게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공급량을 줄이면 이퀄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야. 자,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혀? 이 얘기가 어떤 얘기야? 요 A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내가 공급량을 확 떨구면 가격은 높아질 거라는 거야. 그게 결정할 힘이 있다는 뜻이었을 거야. 그치? 그런데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이윤의 지속을 기대할 수는 없어. 자, 그런데 계속 설명.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이익이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되는 것은 과연 이익이 될까? 잘 모르겠다 이거죠. 오케이, 이건 오케이고요. 그러면 또 이 두 개도 차이점에 대한 요소가 되는 거겠네? 생각. 그러니까 보자.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는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아하, 뭐야? 이 녀석의 이윤은 이윤이 발생한다는 거잖아. 저런 식으로 몇 개 안 만들고 팔면 돈이 내네? 알았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일로 이어져? 신규 판매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거야. 오케이? 신규 판매자가 생기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기존 판매자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지금까지 위로 그릴게. 그래서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기존 판매자의 이윤이 줄어드는 거잖아. 까지 설명했어요. 지금 이 단락의 전체적인 관계도가 보이나요? 오케이? 자, 요 얘기가 핵심이었어. 요 얘기를 디테일하게 한 게 요 얘기인 거잖아. 기본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힘이 있다는 얘기는 공급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조절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공급량을 막 낮추다 보면 사람들이 제품이 없으면 대체제를 찾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규 판매자가 자연스럽게 끼어들면서 기존 판매자의 제품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윤이 낮춰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의 수요는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된다. 살짝 모자라게 해야지. 너무 모자라면 포기를 해버리고 너무 많으면 흔하니까 안 사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까지 봤습니다. 독점적 지위가 뭔지 봤죠? 그리고 여기서 선택하세요. 지금 독점적 지위에 대한 얘기를 다 봤잖아. 그러면 앞에 뒤에 있었던 5번 관련된 문제를 풀까 말까 고민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냥 수업 편의상 단락 감지문 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의 3단락으로 마무리합시다.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 자, 역시 광고입니다. 광고가 하는 일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뭘 한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서 오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요소들. 그런데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일작도 있대요. 뭐라고요? 많은 비용에 광고비를 들인 티를 내면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요? 오케이. 이따가 영상 보세요. 자, 두 가지 패턴이 있대.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자, 가자.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이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예요? 구매자의 예측을 따라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치킨을 하나 내놨어. 그 수고 치킨 너무 많지 않냐? BH 치킨, 그 치킨, 요천 치킨 또 보이냐? 두 마리 통닭도 있고요, 호식이 치킨도 있고요, 그죠? 노랑 통닭도 있고 많잖아. 큰 애 빠졌어. 뭐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잖아. 근데 어디서는 하루에 60마리만 튀긴다면서 그치? 광고를 하고 어디서는 우리는 독특한 소스를 사용해라고 하면서 하고 우리는 간장 치킨이 특별하죠. 이렇게 설명하면서 팔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치킨이 광고 모델로 전지현을 뽑은 거지. 왜 전지현 얘기를 하냐면 오늘 뉴스 보는데 전지현이 아이고 수익 올해 1위던데? 장난 아니죠? 어딘가에 출연 딱 얼굴이 나왔어요. 그러면 10억 막 이렇게 역시 끝내줍니다. 아무튼간에 그렇지 전지현 씨가 그거 맞지? 아무튼간에 광고를 딱 찍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와 광고비로 10억씩 쓸 수 있는 브랜드라는 거는 자신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빵꾸 나있잖아. 오케이. 격가지 얘기인데 요 얘기가 실은 8번 문제의 해법이었어.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광고의 목적이고요. 자,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 나왔죠? A를 이야기하는 B, 됐죠? 수요의 잠깐만. 수요의 맞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근데 솔직히 이 단어를 보자마자 나 저거 아는데? 이래야 돼요. 그죠? 수요와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요거잖아. 그치?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원하면 많이 원할수록 그쵸? 돈을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느는 거니까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거고 이런 식입니다. 아무튼 근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낮아져요. 그래서 이거랑 연결되는 거야. 제품의 뭐라고 해야 될까? 상품이었네. 상품의 차별성이 높다라고 생각할수록 가격 탄력성은 낮아진대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지. 가격 탄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자 봐봐. 수요와 가격의 탄력성은 많아? 그러면 싸지는 거네? 그치? 희귀해? 그럼 비싸지는 거네. 그게 바로 가격 탄력성이잖아. 그 개념이잖아. 근데 가격 탄력성이 낮아진다고 했어.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차별적인 거라는 얘기는 그만큼 희귀하다는 거야. 레어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탄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가격과 상관없이 산다는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가격과 상관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비싸도 애플이잖아 하면서 사는 거지. 비싸도 삼성 거잖아 하면서 산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돼서 이렇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되죠.
그래서 충성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단어를 까먹었어? 독점적 지위였죠? 독점적 지위도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 단락도 결론적으로 요거랑 연결되는 거였구나. 그치? 판단되시죠?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누린다. 오케이, 떴다. 기업. 경쟁을 제한한다는 거는 이 뜻이었어. 자, 역으로 추적해볼까? 가격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뭐야? 독점적 지위를 높인다는 거고, 독점적 지위를 높인다는 거는 충성도를 높인다는 거고, 충성도를 높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제품의 차별성을 끌어올리는 거고, 제품의 차별성을 어떻게 끌어올려? 광고에 있어서 끌어올리는 거지. 그런 얘기였잖아. 오케이? 정리됐고, 자, 그래서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까지 얘기가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선택을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가지문을 다 읽었잖아, 그지? 가지문을 읽었으니까 가와 관련된 문제만 싹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일이 줄어들잖아요. 오케이? 자, 4번도 가와 관련된 것만 해결하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얘들아. 4번에서 가와 관련된 답이 나오면 기쁘다고 생각하면 돼. 즐겁잖아, 그치? 답이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답이 안 나오면 망한 거야? 아니죠. 답을 줄여놓은 거잖아. 답의 선택을, 폭을. 그치?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자. 1번. 가는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러니까 잠깐만. 첫 번째부터 이상하지 않냐? 뭐냐면 지금 분명히 정의를 사용한 건 맞아. 근데 이거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뭔지 정의한 것 뿐이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광고의 효과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상했어야지. 이상했고, 또 이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땡. 2번. 가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했고요. 여기 나와 있네, 그쵸?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주기 때문이다. 됐지? 그런 다음,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가 뭐였죠? 그래서 요 독점적 지위를 끌어올림으로써 상품의 가격을 좀 더 높게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게 되고 독점적 지위 효과를 높이게 되는 것이겠네. 관계도가 딱 그려졌네요. 됐죠? 그래서 답이 2번이구나. 기쁘다? 정답 오셨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는 그런 깡따구가 발휘되기 어렵다라고도 했었죠. 참고로 5번 선택지에 가도 읽고 넘어가자면 간언이라고만 생각하자.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광고와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어딨다? 광고 제도 안 나온 1도 안 나왔죠? 너무 쉽게 지워졌을 거야. 자, 기쁜 마음으로 4번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더 가보자. 5번도 무조건 풀릴 거야. 자, 5번.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부터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다. 지금 실은 어떤 단어가? 신규 판매자의 유입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제한하지는, 지금 차단이었죠? 차단하지 않는다로 바꾸는 것뿐 아니야? 됐지? 여기서 선택지 하나 등장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기가 뭐다? 선택지 만드는 방식이다. 그런 걸 이해하자고. 2번.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해서 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잖아. 그치? 너무 그대로 나왔죠? 선생님이 말한 아까 우리 총평 때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된 거야. 그냥 그대로 써먹고 있지 않느냐. 충분히 더 어렵게 굴릴 수도 있었는데. 3번.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는 것까지만 끊자, 얘들아. 자, 구매자가 상품 공급량이 얼마큼인지에 따라서 고민하고 고려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했어, 그치? 기억나 이거? 수요 가격 관계형이었잖아.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그거를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는 얘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잖아. 근데 분명히 아까 질문에서 뭐랬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상관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됐지? 정답 3번이야. 쉽게 해결됐을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내도록 만들라는 게 어떤 판매자의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너무 낮추면 큰일 난다라고도 했었고, 그죠? 큰일까지는 아니고. 4번.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하지만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진 않는다. 이 얘기였죠. 어디 갔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힘인 바로 여기였고요. 그치? 근데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윤이 감소한다고 했었죠?
질문해 거 여기 있었습니다. 4번 오케이. 마지막 5번.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만들면 성립된다. 그게 광고의 효과 아니었잖아. 1번 단서 답이 그대로 나왔지? 오케이. 5번도 지워지면 자, 5번의 문제의 정답은 3번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교훈은 뭐다? 난이도를 조절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나오는 게 보이더라. 근데 난이도가 어려운 선택지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게 잘 안 보일 거야. 숨겨져 있을 거야. 지문에서는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선택지에서는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A와 B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른 말로 대치하는 거를 잘 찾아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하자. 지금 우리 기억도 분명히 읽었잖아. 그치? 그러면 7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잖아. 지금 벌써 답이 2개가 해결됐고요. 7번 문제도 최소 답이 2개, 3개로 좁혀지거나 운이 좋으면 맞을 수도 있을 거야.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생각하자. 1번부터 갈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찾는 기억은 뭐예요? 경쟁을 제한하는 거야. 그치? 자, 경쟁을 제한하면 제한하는 것은 1번부터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는 어쩔 때 높을 때 일어나겠지. 그럼 1번의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보류. 됐죠? 2번 갑니다. 기억의 결과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되고요. 자, 잘 생각해봐. 경쟁이 제한되면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거야? 아니죠. 경쟁이 제한된다는 얘기는 다른 애들이 잘 없는 거잖아. 내게 짱 먹는 거잖아.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지. 땡. 3번. 기억은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닌데. 경쟁이 제한된다는 거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판매자의 유입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 라는 의미랑 같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하게 모르겠으니까 세번 칠 수도 있겠습니다. 4번. 기억은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틀렸죠? 완벽하게 틀렸죠? 차별성을 드러낸 광고가 성공한 광고니까요. 땡. 5번. 기억은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될 때 잡아봐. 지금 여기서 민감도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또 다른 말로 대치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민감하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어디 갔을까? 어디 보자. 지금 여기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이게 설명을 하면서 가격에 상관을 안 받는다라고 표현했잖아. 민감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야? 가격이 요만큼만 올라도 비싸졌네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오케이? 가격이 요만큼만 낮춰도 없어졌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민감도가 약화됐다는 얘기는 이만큼 올라도 그럴 수도 있잖아. 난 이건 꼭 살 거야 라는 거잖아. 그러면 민감도가 약화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살아나세요. 살아나세요. 눈들이 다 이렇게 빨개졌어. 민감하지 않게 됐다는 건 무슨 뜻? 머리를 굴려. 전처럼?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자, 민감하다는 얘기는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는 거잖아. 이런 뜻이잖아. 그럼 봐봐. 수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가격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통 반비례 그래프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식의 그래프가 딱 나오잖아. 그치? 오케이? 요만큼 있을 때는 요만큼 원하고 이렇게 많을 때는 요만큼밖에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거 민감도라고 하는 건 요 틀을 뭉개버린 거잖아. 더 이상 상관없이 그냥 있어도 사고 없어도 사고. 오케이? 혹은 반대로 비싸지는 순간 안 사버리는 일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그런 뜻인 거야. 그래서 기억은 광고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예민해진다고 했었거든. 오케이?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구매자들은 뭐야? 이거 희귀한 거야? 그럼 난 사고 싶어지는 거잖아. 그 연결되는 강도가 세진다는 얘기잖아. 그게 민감하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물량을 줄여. 오케이? 원래는 1000대 한정이었어. 근데 판매 대상이 10,000명 정도야. 10대 1 경쟁률이었어. 그때는 10대 1이면 살 수 있겠군. 사면 운 좋은 건데? 라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제품을 원하는 숫자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제품을 10개만 한정 판매라고 했어. 프리미엄 막 붙잖아. 그게 민감한 거잖아. 뭔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5번도 답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개이등이네? 1번이 답이었던 거네?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네. 그치? 오케이.
자, 2, 3, 4, 5가 아닌 이유들을 확인했으니까 1번 문제 답을 잡아놓으시고 니은은 확인하고 나중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끝내버렸습니다. 됐죠? 자, 이걸 한번 지우고 갑시다. 지우고 힘들어도 참아. 갈 길이 멀어서 그래. 자, 이번에는 나중면까지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문을 이거 중간에 끊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라서. 자, 이번에는 나지문 볼게요. 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고 봅시다. 자, 갈게.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자, 그래서 여전히 똑같이 광고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원래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이야. 당연한 얘기지. 앞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여기까지였고요. 판매자는 고유의 광고를 만듦으로써 차별성을 인지하게 만들고 더 많이 팔게 사게 만든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대요. 근데 판매자, 즉 광고주가 판매자일 테니까 판매자와 무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라고 했으면 지금 이 나 단락 자체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있었어야 돼. 가와 나의 관계가 벌써 성립했잖아. 가는 뭐였냐면 판매자가 의도한 내용이었어. 차별성과 선호도를 높임으로써 더 많이 팔리게 하는 거잖아. 이건 분명히 의도한 효과였을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이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하면서 설명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선이라고 해놨죠? 이런 단어 잘 봐야죠. 우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라는 얘기야? 병렬식으로 전개될 거라는 뜻이야. 오케이? 우선을 그냥 편의상 그러면 우리 A라고 해볼게.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오케이, 니은이었죠 이게. 경쟁을 촉진했잖아. 굉장히 웃기는 말인 거죠. 분명히 앞에서는 광고 때문에 경쟁이 제한된다고 말했단 말이야. 근데 경쟁이 촉진된다? 그러면 요 녀석을 풀어내면 뭐가 나올 거야? 아까 그 문제 8번, 7번 문제 답이 나오겠지. 가자.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해요.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선생님이 아까 그 민감도라는 단어 썼을 때 그 개념이 실은 여기 나와 있긴 했었어. 자, 예민해진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 현황을 바꾼다면 조건이잖아. 구매자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면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쵸? 민감하다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 썼죠? 조금의 변화에도 크게 방해당하는 것이지. 그러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퀄 판매자는 경쟁 상품을 의식하는 정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된다는 얘기잖아. 말했지? 민감하다는 얘기는 내 가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이번에 진짜 이득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한 10,000원만 올려볼까? 그 10,000원 올렸더니 사람들이 안 사. 저거 사면 되잖아 하면서. 오케이? 그렇게 되면 10,000원 올리면 큰일 나는 거네? 2,000원만 올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조정 들어가는 거. 그럼 뭐야? 그 경쟁이 촉진되는 거잖아. 이렇게 설명한다고 봤을 때, 자, 그냥 편의상 아까 풀던 문제라서 7번 문제를 마저 설명하고 올게. 7번에 니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고 돼 있어. 맞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벌써 지워버렸지만 아까 설명해놨죠? 제품이 판매하는 양과 그것에 연결되는 가격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그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가격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민감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면, 잘못 말했어. 물량이 많아지면, 물량이 적어지면에 따라서 그 가격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정답이 1번이 확정된 거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갑시다. 또한 경쟁은 또한이란 말 나왔어. 그럼 편의상 이거를 B라고 설명해 봅시다. 그죠?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서 신상품을 더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오케이. 자, B도 실은 경쟁 촉진이야. 실은. 근데 이 대신에 이 녀석은 조건이 요게 바뀐 거죠. 요 부분이 바뀐 겁니다. 그쵸? 품질 가격이 예민해질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늘어나면. 그치? 저런 제품도 있었단 말이야? 하면 사람들은 뛰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그쵸? 신규 판매자가 늘어나면 플러스 되면 이퀄 무슨 일이 벌어진다? 기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되는 거였던 거야. 당연한 소리이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녹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됐나? 그럼 봐봐. 아까 광고는 판매자의 이윤을 추구한다는 그 원래 의도로 실현될 수도 있지만 이 광고는 동시에 다른 판매자들의 광고가 남발되게 되면 내 수익도 떨어지는 거잖아. 그런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였네. 됐고요. 자, 이제 이 문단 가봅시다. 이 문단은 안 썼구나. 자, 이 문단 갑니다.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성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 요거는 C라고 써볼게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 자, 이건 A, B는 뭐였던 거야? 경쟁이 독점적 경쟁 시장 안에서 벌어졌던 거였잖아. 그치?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 봐봐.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 불러일으켜서 대신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뭐였다는 거야?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선순환이 가능해지나 봐. 선순환이 무슨 뜻이죠? A가 좋아지니까 B도 좋아지고 B가 좋아지니까 C가 좋아진 다음에 C가 좋아져서 다시 A가 더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순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자면 광고를 하면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해요. 자, 가자.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해. 뭐가요? 광고가요. 됐죠? 강화하게 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해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소비가 증가돼. 선순환 지금 과정이야. 그리고 촉진된 소비는 당연히 생산활동을 자극하지. 자극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시켜볼까? 증가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선생님이 요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요즘에 선생님이 캠핑이라는 데서 눈을 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업체들이 지금도 늘고 있던데 어제까지 어떤 업체가 오늘 새롭게 등장해서 뭐 물건을 팔고 있고 계속 끼어드는 거야. 저기 이윤이 남는다 이거죠.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영상이긴 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요. 뭐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나도 텐트 좋은 거 사고 싶어. 나도 이번에 무슨 그늘막을 하나 설치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막 뽑혀 나오는 거야. 그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만드니까 생산활동이 증가해. 상품의 생산에는 당연히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그치? 그리고 이때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 그게 뭐라고요? 노동이나 설비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것이 필요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생산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도 증가해요. 고용과 투자도 증가해요. 자, 지금 선생님은 그냥 흰글씨로 쓰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어나가야 돼? 화살표를 그려도 좋고요. 이퀄을 쳐도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구나. 됐지? 자, 그래서 고용 및 투자가 또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구매자의 소득이 당연히 증가돼.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참고로 이런 게 미친 듯이 퐁퐁 폭발하면 그게 바로 버블이죠. 이게 좀 지나치면 버블이 되는 거야. 자,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으로 하는데 이런 거 신경 잘 써야죠. 또 뭐 나왔어? A를 이해하기 위한 B가 나왔죠? 한계, 갑자기 말하다 말고 딴 얘기를 하잖아. 한계 소비 성향. 그리고 이 녀석을 정의하게 뭐와 뭐의 관계야?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야.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도 증가하는데 중요한 건 이 녀석은 항상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는 당연히 증가하는 거야. 이때 이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양의 값이야. 무슨 소리야? 뒤집히지 않는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는데 그거는 그럼 소득이 줄었으니까 소비도 그렇게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포지티브한 개념으로 늘어난다는 개념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했어야죠. 요 얘기를 어디서 써먹을 텐데, 그치? 그건 어딘가를 이따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3단락에서는 간단하게 가자.
또 이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건 D겠네요. 그죠? D. 환경 오염에 대한 비판도 늘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기도 해. 아까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이 늘어나고 투자나 고용 이런 것들이 설비가 증가하니까 부차적으로 당연히 환경 오염이 따라올 수밖에. 그래서 소비뿐만이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은 계속 발생하고, 문제는 환경 오염을 발생시켰다고 해서 그거를 판매자나 구매자가 이건 환경도 생각해서 내가 환경에 대한 대처비도 내도록 할게, 이러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3문단까지 미친듯이 빨리 또 읽어봤습니다. 이번엔 나지문화 관련된 문제였고요. 당연히 4번 문제도 체크하면서 나머지 문제들 체크하면서 남은 8번 보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자, 4번 문제. 아까 1, 2번에서 2번 답 잡아놨었죠? 3번 가자. 나는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했고요. 애매하지, 그치? 이게 다양한 견해일까? 견해는 아니야. 견해라고 말을 하면 A라는 현상이 있고 A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치? 근데 완전히 다양한 견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좀 아니야. 그치? 그럴 때 우리는 세모라고 치잖아.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 선택지가 세모일 때는 D가 어떻게 된다? X로 갈 거다. 봐봐. 각각의 견해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러면 A의 한계점, B의 한계점 이렇게 나왔어? 아니잖아. 땡이지? 4번. 나는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벌써 틀려먹었죠?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어? 광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매체로 전달돼서 어떻게 알아듣게 되고 이런 게 아니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해결했고요. 5번 해결했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6번 간다. 자, 이제 이 녀석은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 판단하기 문제야. 1번부터 가자. 광고에 의해서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어디 써니?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서 소비가 촉진된다. 안 썼네 또 젠장? 오케이. 소비자 욕구가 반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생산활동 자극할 때 이 과정에서 분명히 얘기 있었던 단어죠. 그쵸? 오케이, 좋아요. 2번. 광고가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 썼네. 썼다. 그지? 썼지? 근데 선순환이라고 하는 건 한계 소비 성향이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 양의 값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따져봐.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광고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촉진되는 거고 뭔가 다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얘가 얘를 늘리고 얘가 얘를 늘리고 얘가 얘를 늘리고 얘가 얘를 늘리면 다시 얘가 얘를 늘려버리는 거잖아. 그렇게 봤을 때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는 광고가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양의 방향이라며 더 커지겠지.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 잡으시면 되겠고요. 유익이 괜히 하는 게 아니었구나.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써먹으라고 준 거구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광고가 생산활동을 자극하면 소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싶잖아. 근데 본문에서 분명히 이 녀석들의 연결고리를 얘기했었죠? 여기서 답 찾을 수 있고요. 4번.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면 설비와 같은 생산 요소의 이용이 증가하는 거야. 그렇지? 생산활동, 생산 요소 증가 연결되는 거 맞았고요. 마지막 5번.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서 환경 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 그냥 선택지 하나 집어넣으려고 만든 거네. 그렇지? 됐고요. 7번 문제는 이미 해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그럼 이제 8번으로 마무리 작업 들어가 볼까요? 8번 갑니다.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본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적용해보는 형태의 문제일 때는 그 상황들이 지문 속에서 말하는 어떤 거랑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지를 챙기는 게 좀 중요한 편이야. 가자. 새로 여드름 억제 비누를 만드는데 이렇게 기획을 했답니다. 가자. 하나씩 가자. 다수의 비누 판매 기업이 다양한 여드름 억제 비누를 판매 중이며까지 끊을게요. 이 얘기는 어떤 단어로 대체됩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라는 말로 대체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아까 독점적 경쟁 시장을 정의할 때 다양한 제품이 다양하게 판매되는 상황이었잖아. 그지? 비슷한 제품이요. 여드름 억제 비누라고 하는 거. 우리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회사다. 뭐예요? 신규 진입하려는 회사의 입장인 거야. 됐어? 그럼 참고로 신규 진입 회사에게 가장 거대한 장벽은 뭘까요? 이미 독점적 지웠네 진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진출자가 문제였겠지. 맞냐? 예상이 되면 좋겠어. 우리 기업의 신제품은 새로운 성분이 합의되어서
효과도 탁월하고 국내에서 만들 건데요. 현재 여드름 억제 시장을 억제 비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사인 을이 있습니다. 자, 을이 있어요. 그럼 을이 뭐예요? 현재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라는 얘기를 선도한단 말로 바꿔놓은 거지, 그치? 원래 여기 있었어. 근데 이 친구들도 역시 여드름 억제 비누로 이윤을 보고 있으며 큰 비용을 들여서 인기 드라마에 여러 차례 노출하는 전략으로 광고 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녀석은 큰 광고 비용을 들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전지현, 그렇지? 그 케이스죠? 확인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면 우리 기업은 갑기업이에요. 그죠? 갑기업은 현재 신규 진출자의 입장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광고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해. 이거는 뭐예요? 제품 정보 중심의 광고를 찍으려고 한다는 얘기야. 따라왔어? 무슨 상황인지 바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가지문이랑 연결이 많이 됐죠? 오케이. 독점적 지위 상황에서 큰 광고를 하니까 우리는 반대 전략으로 가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그 8번 문제랑 이 부분에서 연결된다고 설명할 때, 그죠? 요 부분이 비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채우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런 것도 예측이 될 정도까지 연습을 해주면 좋겠는데 뭐 그건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일반 광고의 내용은 이제 우리는 뭐 멋들어진 연예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그치? 깨끗하게 맑게 하면서 함께 뛰어오면서 같이 쉽게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런 느낌으로 풀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예측해보는 거야.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자, 연결만 잘 시켜주면 돼. 1번부터 가자. 이 광고가 그럼 뭐야? 갑기업의 광고지? 일반인 광고.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을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겠지. 그게 갑기업이 노리는 바니까요. 그쵸? 우리도 끼어들어서 같이 먹고 살자 이거니까. 2번. 이 광고로 갑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 자, 생산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참고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확대된다면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도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오케이? 이건 나지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의 근거들이 여기저기서 가나지면서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원래 어려운 거야. 네, 여기서는 지문에 지금 봐봐. 그대로 나왔잖아, 여기 얘기가. 그치? 그러니까 쉽다라고 설명한 거고요. 3번입니다. 이 광고로 각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됐다면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의 판매자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거다. 잘 봐. 원래 을독점 회사, 을이 좀 주류였어. 근데 갑이 신규로 진출해서 성공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겠지. 돈 좀 벌었네? 맞니? 이해됐니? 그럼 뭐예요? 신규 진출자들이 더 어떻게 되는 효과가 만들어진다? 늘어나는 효과가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도 할게. 정확하게 근거 지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가지문의 이문단 부분의 끝부분을 볼게. 이윤을 보는 판매자. 봐요. 이게 바로 을이 어디 갔어? 갑이 뭐가 된 거야? 이퀄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된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됐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그치? 그리고 그 결과로 이윤은 점점 줄어들겠지. 예를 들어 여기서 여드름 억제였으니까 우리는 청소년 여드름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업체가 또 나오겠지. 그러면 거기서 시장을 또 뺏기겠고요. 노년층 여드름, 등드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또 튀어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3번. 그래서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되는 게 아니라 판매자 간의 경쟁은 강화될 거야. 그게 정답의 포인트 3번이었습니다. 됐죠? 4번 갑니다. 이 광고로 각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 맞잖아. 이 두 개의 대입점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었네. 그치? 마지막 5번. 이 광고가 갑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해서 여드름 억제 비누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아까 뭐였죠? 이것도 지웠잖아, 진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여버리면 갑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고려한다면 사람들은 비싸지면 딴 제품을 찾게 돼. 그래서 마냥 높일 수는 없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독점적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답을 3번까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다 풀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9번 문제가 있는데, 자, 9번 문제에서는
자, 한자 어휘라고 했었고 한자 어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내가 아는 단어의 수를 많이 늘려주셔야 되는데 정답이 5번이었잖아. 지금 이 문장은 결국에는 서술어 문제야. 그치? 서술어 문제 중에서 이게 어디 있었어? 봐봐. 문장을 보면 식품을 생산하는데 뭐뭐와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는 거였잖아. 그래서 단순히 들어가다만 보는 사람은 없겠지. 생산의 요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생산하는 데에 생산 요소가 들어가는 것. 그러면 적절한 건 투입하다. 어딘가에 집어넣다라는 개념으로 투입하다가 맞는 거야. 참고로 반입되는 건 뭐 하는 거죠? 어떤 실내로 수송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개념을 말하는 거고, 삽입되는 건 맞춰서 들어가는 개념인 거고, 영입되는 건 보통 인재, 그치? 사람과 관련된 것. 마지막으로 주입된다는 얘기는 강제적으로 넣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입식 교육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주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어휘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한마디만 더. 분명히 4번부터 9번까지는 난이도를 조정한 흔적이 보인다고 했었죠. 지금 여기서는 뭐 당장 경쟁과 제한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작품 안에서는 경쟁적, 독점적 경쟁 시장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만 더 높이고 싶잖아? 그러면 독점이 아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를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해야 될 덩어리 자체가 하나 더 늘어버리죠. 많이 꼬였을 거야.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멈춰 주셨죠. 오케이.